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운대학교 플라즈마 바이오과학 연구소장으로 있는 최은하고요. 또한 전자바이오물리학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플라즈마 바이오의과학의 주제로 한국 시니어 과학기술인 협회에서 주관하는 과학문화 확산 사업으로서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학습 목차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플라즈마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초 개념 및 지식을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는 플라즈마 바이오과학의 의학과 환경, 여러 가지 실생활에 쓰이는 저온 대기압 플라즈마에 대해서 공부할까 합니다. 마지막 3교시에는 이 플라즈마를 이용한 바이오의학, 바이오과학, 생활환경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플라즈마가 무엇인가 개념하고 플라즈마에 대한 기초 지식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플라즈마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영어로 플라즈마고 한국말로 플라스마,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말로 플라스마, 맨 마지막에 산스크리트어로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플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이라는 뜻이고요. 이 z라는 것은 지바로 생명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라는 것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물질이라는 뜻으로서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그 해독을 합니다만은,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플라즈마의 온을 이 산스크리트어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에너지 기본 물질이고, 지바, 생명이라는 에너지 기본 물질로서 우주와 생명의 기본 물질로 에너지가 있는 물질을 플라즈마라고 일단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플라즈마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얼음과 같은 상태, 고체 상태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좀 열을, 여기다가 이제 열을 우리가 이제 끓여주면은, 열을 주면은 이제 얼음이 녹아서 액체가 됩니다. 이 두 번째 상태고, 물에다가 다시 이제 열 에너지를 주게 되면은 기체 상태가 됩니다. 기체 상태에다가 다시 열 에너지를 주게 되면은 기체 안에는 원자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 전자가 이제 이렇게 돌고 있다고 모델하고 있는데, 여기 열 에너지가 들어가서 밖에 있는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은 이 원자는 전자가 없어진 플러스 상태 이온과 전자로 이루어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전기의 양의 성질인 이온과 음의 성질인 전자가 이루어진 이와 같은 전기를 띤 기체 집단을 에너지가 있는 기본 집단이다. 그래서 플라즈마라고 부르고, 고체가 1상, 액체가 2상, 기체가 3상, 플라즈마가 제 4번째 상태의 물질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릅니다. 이 플라즈마는 지구에서는 보기 힘들면은 우주로 나가면 99%가 플라즈마가 됩니다. 이 플라즈마 안에는 말씀드린 이온의 플러스 성질과 네거티브 전하의 전자와 이 안에 미처 이온화가 안 되어 있고 들뜬 에너지 상태에, 높은 상태의 들뜬 종을 반응성 산소종, 반응성 질소종, 그래서 ROS, RNS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빛이 있어서 자외선이나 가시광선, 그다음에 열이 포함되어 있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물질 칵테일 섞여 있는 물질을 기본적인 우주의 기본 물질이고 생명의 기본 물질로서 4번째 물질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하고, 여기서 이 플라즈마가 이와 같이 산스크리트어가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주에 처음 태어났을 때 137억 년 전입니다. 아마 상상이 안 되실 겁니다. 137억 년 전이라는 무수한 과거에 처음에 한 점에서 무수한 에너지가 폭발을 하게 됩니다. 소위 이것을 우리는 대폭발 이론, 빅뱅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러시아 과학자 조지 가모브가 제안한 이론입니다. 우주가 탄생되고 나서 1초,
지나면은 대다수가 이제 핵자로 이루어진 물질로 되고 온도가 한 10억 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엄청난 그 높은 온도에서 불과 1초 만에 10억 도로 떨어지고 3분이 되면은 현재 생긴 모든 우주가 형성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때 처음에 대폭발했을 때 물질의 기본 물질서부터 1초 사이에 여기에서 핵자와 전자가 뭉쳐서 이 전자가 있죠. 떠도는 이온이 있고 뭉쳐서 중성자가 되고 3분이 되면 현재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우주의 모든 원소들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라즈마는 원시 상태가 기체이기 때문에 기체 안에서만 현재 생성된다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체 속에서 생성되는 것보다는 액체가 기화돼서 기체가 되고 그 기체 상태에서 이제 플라즈마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고체에서도 플라즈마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고체에서 기체에서 플라즈마 상태를 거친다라는 것이 현재 과학적인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제 플라즈마를 가지고 일상생활에 쓰게 되면은 이같이 플라즈마 발생기가 있을 겁니다. 이 플라즈마 발생기에는 보시는 것 같이 전자와 이온, 아까 말씀드린 들뜬종들이 이때 OH, 수산화 기가 되는 거고요. 과산화수소, 이게 다 기체입니다만, 그 다음에 여기 오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성산소, 리액티브 옥시전, 스페시스, 이런 것들을 활성산소 ROS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이 안에 산화질소 NO라든지 NO2 이런 것들은 활성 질소종, 리액티브 나이트로 스페시스 RNS라고 부릅니다. 뭐 영어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플라즈마가 생기면 이 안에는 이 플라즈마의 바탕 물질이 되는 중성 원자가 있고 이 대기압에서는 1cm 큐빅이라는 이 작은 공간 안에 1cm, 1cm의 작은 이 cc의 공간 안에 중성 원자 분자가 10의 19승계 존재합니다. 이 중에 원자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제너레이터부터 가속된 전자의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이때 쪼개지는 이온화되는 중성 원자의 개수는 대략 10의 15승 혹은 10의 14승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전자의 개수는 대략 많아봤자 cc당 10의 15승이라고 한다면은 중성에 비해서 약 10,000분의 1 정도밖에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성 원자 10,000개 중에서 하나만 플라즈마가 돼가지고 전기를 띤 기체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10,000개 중에서 중성 분자 10,000개 중에서 하나만 플라즈마로 바뀌는 과정을 방전이라 부르고 이 같은 델타를 방전율이라고 부릅니다. 방전율이 되게 10,000분의 1 정도가 되면은 이것은 거의 약하게 이온화된 플라즈마라고 부르고 대다수의 분자가 중성이기 때문에 전자 하나가 아무리 뜨겁다 하더라도 나머지 밖에 있는 중성 분자로 열이 분산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을 만지게 되면 뜨겁지 않고 전기도 안 통하기 때문에 이것을 비열 플라즈마, 저온 플라즈마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온 플라즈마라고 부르는 이유는 약하게 대전된 플라즈마의 속성에 의해서 이 플라즈마는 열이 없고 또한 전기를 여러분이 손에 대도 전기 감전이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저온 플라즈마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 플라즈마로부터 이온화가 아주 약하게 된 플라즈마를 저온 플라즈마로 하고 실제 여러분이 손을 대도 뜨겁지 않고 또한 전기 충격을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빅뱅이 되고 나서 1초가 지나면 100억 도의 온도가 됩니다만은 3분 후에는 식어서 10억 도 정도의 아주 그렇지만 계속 높은 상태의 온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높은 상태의 온도에서는 여기에서 전자하고 핵자가 만나서 수소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탄소가 만들어지고 질소가 만들어지고 산소가 그래서 3분 내면은 모든 현재 살고 있는 온자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현재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빅뱅 시어리는 조지 가모브 러시아 과학자가 우주 창생을 내온 이론이고 우주의 99.9%가 이때 빛과 어우러져서 플라즈마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왕조 실록에 1604년입니다. 선조 37년에 이탈리아보다도 무려 50년 일찍 그 플라즈마 초신성이라는 기록이 있고, 초신성이 이제 소위 안에 에너지가 응축된 그 에너지가 터져가지고 나오는 새로운 플라즈마가 생기는 것을 객성 초신성이라고 하는데, 이 조선왕조 실록에서는 손님별 객성이라는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색깔로 별이 생겼을 때, 폭발 성운이라고 하는데, 폭발 성운이 생겼을 때 생기는 상태가 플라즈마가 되겠습니다. 아까 뭐 설명드렸습니다. 우주에서 처음에 빅뱅 시어리에서 플라즈마가 만들어졌다. 이 안에는 이와 같이 전기를 띤 이온과 전자, 그다음에 빛, 전기장, 자기장, 또 중성입자들이 함께 어우러진 뜨거운 상태를 우리가 플라즈마라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산스크리어처럼 플라가 펀더멘탈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즈라가 생명이라는 뜻이고, 이 마가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플라즈마는 우주의 기본 물질이고, 지바 생명의 기본 물질로서 에너지가 있는 입자. 그래서 이온과 전자와 활성종, 빛, 열 다 에너지가 있는 이 어우러진 칵테일, 소위 섞여 있는 칵테일 형태의 물질을 플라즈마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럼 일상생활은 뭐가 있는가 한번 쉽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서는 우리가 한 50여 년 전에 영국의 마이클 파라데이가 전기 아크 방정을 일으켜 가지고 처음에 참 아름다운 아크 방정이다 라는 그 섬광이 아크인데요. 이게 아크입니다. 빛나게 나는 빛. 그래서 처음 아크라는 말을 붙인 사람이 파라다이라는 사람이고, 제4의 물질 상태, 잘 모르겠지만 이 두 개의 전극 사이에 빛이 나는 이 제4의 물질 상태를 붙인 사람이 이제 크록스라는 사람이고요. 플라즈마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은 랑미어라는 사람입니다. 1927년입니다. 이 안에 그 전자하고 이온이 있는데, 이것이 마치 이제 흐름을 따라서 이제 움직이니까 이 흐름을 P라고 생각한 겁니다. 적혈구하고 백혈구가 있는데, 이 혈장이라는 이 플라즈마가 혈장이라는 의학 용어인데요. 또 의학에서는 혈장 속에 적혈과 백혈구, 음이온, 양이온이 있으니까 이와 같이 생기는 물리적 현상도 플라즈마라고 붙였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지만 플라즈마의 어원은 산스크리트어로 만물의 원초적 물질이다. 그래서 현재 의학에서는 피라는 혈장이라는 뜻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뭐 밤하늘에 벼락이 치는데요. 여러 가지 벼락을 보여주는 이 벼락도 하나의 전자와 중성기체가 부닥 생기는 플라즈마 상태라고 보겠고, 전자의 강력한 에너지가 열 에너지를 갖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플라즈마하고 그 생명과의 관계를 보시면, 스탠리 밀러가 1953년도에 스탠리 밀러가 실험합니다. 원시대기가 암모니아, 그 다음에 메탄, 수증기, 뭐 수소로 이루어진 분위기에서 벼락이 치니까 이 바닷물 속에 아미노산이 생긴 겁니다. 알라닌, 글리신, 글루탐산 같은 단백질을 이루는 기본물이 생겼기 때문에 초기 우주 조건에서 아미노산을 만들 때 이 플라즈마, 벼락이 필요했다. 그래서 원시대기가 플라즈마 연결됐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 또 이게 플라즈마고요. 99.9%가 플라즈마, 우주 다 플라즈마입니다. 태양의 온도는 1500만 K로 플라즈마 상태고, 현재 핵 융합로가 플라즈마를 만드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로라, 극지방에 가면 아름다운 이 빛깔도 오로라고 번개도 플라즈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에서는 이와 같이 벼락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플라즈마로 벼락을 치게 만들면은 이 씨앗이 잘 자랍니다. 이것은 농업에 쓰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 의학에서는 피부병이라든지 피부암이라든지 이것을 플라즈마로 쪼여가지고 암세포를 치료하는 그것도 현대 의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빅뱅 대폭발 한 다음에 플라즈마가 생겼고 그 다음에 빅뱅이 이루어지면은 3분 후에 온도가 떨어지는데 10억 도로 굉장히 높지요. 그렇지만 이때 헬륨과 같은 핵자가 이루어지지만 그 이후에 현재와 같은 수소라든지 수소 분자라든지 탄소, 산소 모든 원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플라즈마가 모든 물질의 기본이다라고 보고 이 중에서 또 생명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플라즈마가 생명 물질의 기본이다라고도 보는 겁니다. 한편 지구에서는 벼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오로라 같은 것들이 플라즈마가 되고 집에 쓰는 그 형광등이라든지 다 플라즈마 상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53년도에 스탠리 밀러가 초기 지구 조건에서 아미노산 합성 실험했는데 이 플라즈마로부터 생명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플라즈마에 이 Z에 해당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물질과 일치가 되는 겁니다. 1교시 수고하셨습니다.